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소형 자동차 두 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BMW의 1시리즈와 BMW의 2시리즈 그랑 쿠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모델은 가격이 정말 비슷합니다. 숫자가 위로 갈수록 우리는 가격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1시리즈와 2시리즈는 사실 같은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것 같아요. 118D M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은 4,640만 원이고요. 2시리즈 그랑 쿠페 220D 모델은 기본 모델이라 가격이 4,600만 원입니다. 시승하는 모델 중에서는 118D가 더 비싼 거예요. 물론 트림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차이가 더 있지만 이 1시리즈와 2시리즈는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김새도 완전히 다르고 취향까지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기조는 비슷해요. 상당히 스타일은 비슷한데 일단 이쪽은 M 패키지가 달린 모델, 이쪽은 기본 모델이라는 거 좀 감안하시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1시리즈와 2시리즈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먼저 그릴부부터 보게 되면 그릴이 굉장히 커요. 예전에는 그릴이 이쪽 면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위까지 그릴을 만들어 놓은 형상이고 이제 원판으로 만듭니다. 예전에 뭐 따로 떨어뜨려 놓은 적도 있었고 살짝 붙어 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판으로 그릴을 만들어 놨고요. 이 그릴 테두리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굉장히 반짝이는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선이 이 콧구멍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릴 형상이 조금 달라요. 면적도 더 얇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도 조금 얇고 이 그릴 바에는 조금 입체적인 디테일도 넣어놨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서 비슷한 디자인 기조지만 봤을 때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죠. 좀 더 정중한 느낌도 들고 날렵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헤드램프는 두 개 전부 동일하게 LED 헤드램프를 쓰고 있고요. 기본으로 이제 LED가 탑재가 됩니다. 퍼스트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LED 램프까지 들어가는 모델이 있는데 일반적인 LED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이 LED 구성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동그란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각이 져 있고 반이 싹둑 잘려져 있는 디자인이에요. M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범퍼 하단 디자인이 조금 더 역동적인 부분도 있고 이 차는 옆에도 이런 에어 커튼 시스템이 확연하게 눈에 띌 정도로 도드라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리즈 그랑 쿠페 같은 경우는 이 안개등도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에어 커튼 시스템이 있긴 한데 공기 구멍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작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대신 이 차 같은 경우는 액티브 셔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막혀 있습니다. 네, 두 차 모두 일단은 디젤 모델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가솔린 모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것 같고 BMW는 디젤 모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일단 플랫폼도 공유하고 엔진도 블럭도 공유를 합니다. 다만 출력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220D 같은 경우는 190마력 그리고 40.7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해요. 이 엔진 같은 경우는 3시리즈에도 들어가고 X3, X4에도 들어가는 엔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은 차에 굉장히 과분한 엔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118D에 들어간 엔진 같은 경우는 150마력 그리고 35.6k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1시리즈는 2004년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등장 때부터 굉장히 이색적인 실루엣을 가지고 있었어요. 후륜 구동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즈도 길고 비율적으로도 상당히 이상적인 자동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플랫폼이 완벽하게 달라져서 멋은 조금 떨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후륜 구동이 되면 앞바퀴의 위치를 조금 더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앞 차축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앞바퀴를 앞으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전 세대 1시리즈와 비교를 해보면 노즈가 굉장히 짧아진 것을 볼 수 있고 이 휠베이스 길이 이런 것들도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어요. M 패키지가 적용됐기 때문에 지금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19인치까지도 사실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는 자동차고요. 18인치 휠도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네, 아무리 늘씬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기교를 넣었지만 사실은 이 시리즈 그랑 쿠페와는 완벽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조금 더 선호하죠. 루프라인이 천장에서부터 이제 매끈하게 떨어지는 굉장히 예쁜 자동차예요.
쿠페를 기반으로 한 세단 그리고 SUV를 쿠페로 만드는 거는 BMW가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1시리즈보다 휠이 1인치 작죠. 조금 더 큰 휠이 들어가면 예쁠 것 같고 19인치 휠까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젤 모델 말고 고성능 가솔린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조금 더 다양한 패키지 그리고 다양한 휠이 적용될 것 같아요. 이 시리즈 그랑 쿠페의 특징은 이런 루프 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프레임리스 도어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BMW가 쿠페라이크한 세단을 만들 때 굉장히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작은 차에 프레임리스 도어를 만드는 회사는 BMW와 벤츠밖에 없습니다. BMW도 벤츠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본인들이 잘 하던 디자인을 좀 현대적으로 꾸미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요즘은 램프를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길게 이어버리는 디자인이 유행이기도 한데 BMW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면발광으로 들어오는 부분들, 이 차폭등을 굉장히 두껍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픽 자체도 상당히 멋있고 뒤에서 봤을 때 차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118D 모델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조금 다르고요. 머플러도 양쪽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차가 머플러 양쪽으로 놓여질 만큼 그렇게 퍼포먼스가 강조된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이 머플러는 당연히 진짜 머플러입니다. 네, 그랑 쿠페의 디자인도 이 램프 같은 경우는 118D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픽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새겨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데 이 시리즈 그랑 쿠페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일단 뒷모습이 굉장히 빵빵해 보인다는 부분이에요. 일단 램프가 가로로 쫙 이어져 있진 않지만 굉장히 큰 면적을 넓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얇게 보이고 이 램프가 상당히 두껍게 처리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게감도 느껴지고 차체가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역시 기본 모델이지만 머플러는 양쪽으로 실제 머플러가 뚫려져 있고요. 네, 해치백과 세단의 트렁크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자동차예요. 이 테일 게이트 면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 구조를 가진 해치백이고요. 이 트렁크 뒷부분만 열리는 세단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후륜 구동을 쓰다 보니까 뒤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조금 더 차축 위에 달라붙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 밑에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파놓고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칸막이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줘서 단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구성을 해 놓으면 조금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안 해놨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시트를 접어 보겠습니다. 네, 시트를 접게 되면 그래도 꽤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재탄생을 합니다. 살짝 기울어져 있긴 해요. 시트가 완벽하게 딱 달라붙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긴 짐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스트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는 전동까지도 됐었거든요. 전동으로 되진 않고 이 안쪽에 이렇게 살짝 홈을 파놔서 이쪽 부분으로 손잡이처럼 쓰면 되는 방식입니다. 세단 트렁크의 특징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해치백은 한번 이렇게 턱을 넘어야 되는데 세단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판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판대가 있어서 아래쪽에도 뭔가 짐을 넣고 위로도 또 이런 식으로 막아 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1시리즈 해치백은 살짝 이상하네요. 레버가 위쪽에 있어서 레버를 당기면 이거 어찌 보면 이거 평평한 것도 해치백보다 세단이 훨씬 더 좋네요. 세단이 훨씬 더 평평하게 공간이 잘 나와요. 물론 이 차도 전동식 트렁크 방식은 없고요. 위쪽에 이런 식으로 홈을 파놓은 부분만 있습니다. 실내 차이는 이 트림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1시리즈와 2시리즈가 거의 동일한데 이 트림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은 또 다릅니다. 저는 이제 두 대를 시승한다고 했을 때 이 시리즈 그랑 쿠페, 이 그랑 쿠페가 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시리즈가 고급스러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타고 있는 1시리즈 M 패키지 모델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요.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가죽 질감이나 이 두툼한 림 상위 모델과 거의 동일하고요. 네, 패들 시프트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는 완벽하게 모두 LCD 계기판을 쓰고 있고 10.25인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터치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 모델이라고 하는 벤츠 A클래스 해치백이나 세단 모두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거든요. BMW는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 1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부분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들어오고 도어 트림에도 굉장히 예쁘게 들어와요. 그래서 사방으로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게 이번 1시리즈, 2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시트가 알칸타라와 독특한 직물로 꾸며져 있어요. 바느질도 이 파란색으로 꼼꼼하게 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시트는 일체형이고 전동으로 조작이 되고 허리 받침대도 있고 옆구리까지도 전동으로 조여줘요. 터치, 그리고 별도의 이런 아이드라이브라는 조그 다이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버튼, 자주 써야 되는 버튼들은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빼놨죠. BMW가 예전부터 추구하는 것들을 급진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 변화를 주고 조금씩 하이브리드처럼 섞어가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버튼 시동키가 예전에는 이제 앞쪽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센터 콘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딱 한 판으로 예쁘게 짜놨어요. 그리고 주행 모드 같은 경우도 뭐 다이얼이나 레버 버튼 뭐 이런 것들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BMW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나 원하는 주행 모드를 한 번에 눌러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어 레버는 BMW가 늘상 사용하는 전자식 기어 레버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기어를 변속하고 순간적으로 힘이 필요할 때는 왼쪽으로 꺾고 이제 수동 모드 그리고 S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P 버튼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크게 헷갈릴 일도 없고요. 네, 그리고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 USB 포트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모델은 이쪽 부분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놓이는데 이 차에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센터 콘솔에 있는 수납 공간도 그럭저럭 쓸만한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안쪽에는 USB-C 타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C 타입이 아니에요. 기존에 쓰던 방식이고 안쪽은 C 타입 적용되어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과 연결도 굉장히 쉽고요. 별도의 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카플레이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트가 M 스포츠 패키지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편인데도 다리 공간은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엉덩이 끝까지 붙이게 되면 주먹 하나는 여유롭게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역시 센터 터널이 높게 올라와 있는 편이라서 성인 3명이 뒷좌석에 앉기는 조금 버겁게 느껴져요. 어쨌든 등받이 부분에도 이 인조 가죽으로 수납 공간을 만들었고 암레스트도 굉장히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뭐 상위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쓰고 있죠. 굉장히 큰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머리 공간에 대한 부족함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실내 등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도 원터치로 끝까지 내려가는 구성이에요. 이게 옆 창문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야 측면에서 답답한 느낌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 등받이가 조금 고추 서 있는 느낌? 등받이를 조금 더 눕히면 훨씬 더 편한 자세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등받이가 굉장히 고추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해치백 모델이다 보니까 실용성이 어느 정도 강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도 뒷좌석 시트를 실내에서 간단하게 접을 수도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네, 220D 모델이에요. 기본 모델이고요. 옵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 굉장히 화사해 보이지만 인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 푹신한 느낌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 감촉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1시리즈의 M 스포츠 핸들은 상당히 푹신한 느낌도 들고 잡았을 때 질감이 좋은데 지금은 썩 좋은 편은 아니고 림도 굉장히 얇아요. BMW답지 않은 스티어링 휠이네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없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 트림 같은 경우 무드램프가 아까 들어왔었던 트림이 그냥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뭔가 어쨌든 패키징이 되어 있는 차를 타다가 기본 모델을 타다 보니까 살짝씩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시트는 전동으로 움직이고 역시 옆구리까지도 전동으로 조여주고 풀어주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둘 다 모두 10.25인치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쓰고 있고요. 네, 두 대 모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적용되지 않았고 이 썬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리 공간은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고, 시트를 조금 파놨습니다. 무릎이 조금 더 앞으로 가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다만 이 머리 공간은 제가 앉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웬만해서는 머리가 이렇게 닿는 차가 거의 없거든요. 진짜 뭐 911에 뒷좌석에 앉는다 뭐 그 정도면 머리 공간이 좀 협소하다고 느껴질 텐데, 이 차는 일단 머리가 닿아요. 아, 이거는 굉장히 협소하네요. 여기 앞에도 이렇게 허리 세우면 닿네. 아무래도 워낙 좀 루프를 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머리가 천장에 닿네요. 그리고 등받이가 1 시리즈보다는 살짝 더 편안하게 누워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게 나쁘진 않은데, 이 머리 공간은 좀 위태위태합니다. 창문은 원터치로 열리고 닫히는데 한 5분의 2 정도 남겨놓습니다. 5분의 3만 열려요. 자, 원터치로 닫혀요. 이 부분이 또 1시리즈와 차이점이고, 그물망으로 처리를 했네요.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도 그 엑스드라이브 4륜구동 모델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고요. 자, 암레스트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근데 1시리즈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쉽게 뒷좌석을 접을 수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트렁크에 별도의 레버가 있어요. 트렁크에서 시트를 접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가운데 부분만 실내에서 이런 식으로 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긴 짐을 넣기 조금 더 수월하죠. 앞에도 그렇고 뒷좌석도 그렇고 이 손잡이가 하나도 없어요. 1시리즈에는 있었는데 2시리즈 그랑 쿠페에는 이런 손잡이 같은 것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전륜구동, 후륜구동 둘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힙 포인트가 낮아요. 시트 포지션이 낮은 편입니다. 앞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확실히 이전 세대 1시리즈보다는 앞쪽에 하중이 더 많이 실리는데, 그럼에도 앞머리가 방향을 트는 부분은 좋아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BMW가 자신들의 색깔을 가지고 나가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근데 어쨌든 BMW는 미니를 통해서 이 전륜구동 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노하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만들기도 잘 합니다. 그런데 미니와는 움직임이 달라요. 미니처럼 가볍게 통통 튀는 느낌은 거의 들진 않습니다. 완벽하게 BMW에겐 없었던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어낸 느낌이에요. 지금 상당히 정중하면서도 빠릿빠릿하거든요. 그냥 그런 느낌은 미니보다는 BMW가 조금 더 가까운데, 어쨌든 앞머리가 돌아가는 것,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그런 감각들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애초에 1시리즈 자체가 뭐 후륜구동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엄청나게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 스티어링 휠의 예리한 부분, 뭐 코너를 빠져나갈 때의 그런 기민함들이 있긴 했지만, 지금 이 전륜구동으로 바뀐 1시리즈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골프 같은 경우도 전륜구동이지만 운전의 재미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운동 성능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1시리즈도 그런 부분이 구동 방식이 바뀌었다고 단번에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네, 118D는 150마력 그리고 35.6km의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에 비해 굉장히 잘 나가요. 펀치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디젤 엔진이지만 회전수를 5000rpm 이상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차들은 토크가 상당히 전달이 잘 돼요. 내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느낌들이 몸에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언더스티어도 그렇게 도드라지게 느껴지지 않고, 일단 조작이 잘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차,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차, 이런 부분은 여느 BMW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네요. 지금 아이신 변속기를 쓰고 있는데 이 8단 변속기가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BMW가 후륜구동에 쓰는 ZF 8단 변속기에 비해서 이 성격 변화 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제조사는 다르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주문을 BMW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스포티하게 설정해 놓은 부분들은 없는데 변속도 상당히 빠르고요. 네, 이런 부분은 확실히 BMW가 추구하는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변속기가 이 정도 성능이면 듀얼 클러치를 쓸 이유가 거의 없죠. 네, 공회전 상태에서 디젤 특유의 그런 음색은 살짝씩 들리긴 하는데, 일단 진동은 뭐 스티어링 휠이나
엉덩이 시트 쪽으로 전달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억제가 상당히 잘 돼 있고요. 대신 지금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닌데 윈드 노이즈가 살짝 있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A클래스 세단보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도드라지게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주행 모드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를 설정할 수 있고 인디비주얼 모드까지도 있어요. 별도로 스포츠 모드에서의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고 에코 프로 모드에서의 인디비주얼 모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일단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이런 히터 그리고 연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이고, 스포츠 모드에서의 인디비주얼은 스티어링 휠, 엔진, 변속기 이런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멈춘 상태에서 가속을 시작할 때 반응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엔진 회전수가 높아지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확실히 펀치력이 느껴져요. 메세스 벤츠 A250에 들어갔었던 혹은 220에 들어갔었던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굉장히 좀 호쾌하게 엔진이 돌면서 힘을 쭉쭉 뽑아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가솔린 터보 엔진과는 움직임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이 스티어링 휠이 질감이 M 스포츠 패키지 타다가 오니까 썩 좋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 그랑 쿠페 기본 모델에는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래 BMW는 이 기어 레버 조작하는 느낌이 예전부터 좋은 편이라서 패들 시프트 없어도 기어 레버로 밀고 당기는 그런 변속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역시 뭐 그란 쿠페도 힙 포인트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기본적인 무게 밸런스나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자, 대신 뭐 장비가 M 스포츠 패키지가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휠도 17인치인데 어떻게 보면 이 17인치가 승차감 면에서는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고요. 엔진은 2.0L 4기통 엔진인데 힘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는 40.7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출력면에서는 뭐 부족할 게 없고요. BMW가 굉장히 오랜 시간 써온 엔진이기 때문에 내구성 그리고 성능 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능, 효율 이런 부분을 거의 전부 만족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그동안 이 세팅이 후륜구동 모델에만 적용이 주로 됐습니다. 확실히 118D와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네, 118D는 멈춘 상태에서 가속을 전개해 나가는 상황, 그리고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고 재가속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살짝 진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220D, 220D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시원하게 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이 엔진은 사실 뭐 320D, 뭐 X3에서도 부족함 없이 성능을 발휘했었던 엔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느낌이 잘 사네요. 그리고 변속기도 BMW가 이제 8단만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고성능 모델은 8단이 아닌 차도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8단으로 통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전륜구동과 후륜구동 제조사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아무래도 이 다단화 상황에서는 이 8단이 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1시리즈와 2시리즈 모두 전륜에는 이제 맥퍼슨 스트럿 방식의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뒷바퀴에는 멀티링크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전 영역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되니까 낮은 속도에서도 재밌게 가져놓을 수가 있어요. 전반적인 주행 성능, 주행 완성도는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탔었던 A클래스 세단 250 포매틱 모델이 훨씬 더 좀 안정적인 부분도 있고, 빠른 속도로 코너를 진입해도 타이어가 울지 않고 언더스티어가 좀 더 많이 억제가 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A220보다는 지금 타고 있는 모델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X드라이브가 붙고 조금 더 좋은 타이어가 사용이 되고 하면 일단 뭐 디젤과 가솔린의 차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상쇄가 될 만큼 힘도 좋고 발진 감각이나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의 느낌도
좋습니다. BMW 118D M 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BMW 220D 그란 쿠페를 시승해 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비교였어요. 사실 플랫폼 뭐 여러 가지를 공유하는 차들은 그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두 모델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완벽하게 다르고 주행 질감 그리고 옵션 부분도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 옵션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 시리즈가 조금 더 상위 모델이라고 생각 들지만 저희가 준비한 시승차 같은 경우는 1 시리즈에 더 많은 좋은 장비들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시승했었던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 세단 그리고 A클래스 해치백과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못생겨진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요. 그걸 떠나서 전륜구동으로 바뀌면서 운동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는 디젤 모델밖에 판매가 되고 있진 않은데 어서 빨리 좀 고성능 가솔린 모델도 나오면 훨씬 더 경쾌하고 재밌는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소형차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